네, 첫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이제 아스날. 자, 이제 일단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때문에 벨기에까지 가서 경기를 이제 치르고 온 상황입니다. 그쵸, 이제 홈에서 헨트를 상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대부분 주전들을 출전시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경기를 뛰고 왔기 때문에 좀 약간 이동거리에 대한 그런 체력 및 컨디션 난조가 어느 정도 지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웨스트햄은 상대적으로 아스날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좀 열세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직접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여전히 뭐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 지금의 뭐 웨스트햄 네, 상대로는 뭐 충분히 그런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또 그 상대 전적, 그리고 지금 뭐 체력이나 안 그러면 컨디션 같은 그런 네, 이런 외적인 이슈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웨스트햄보다 아스날이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맨시티가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승점이 이제 한 3점 차이, 3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지금 맨시티와의 그런 승점 차이가 또 얼마 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총력을 기울여서 좀 승리에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석 결과로 뭐 간단하게 코멘트를 치면은 아스날 쪽 승을 보고, 네, 핸디로는 한번 도전은 저 마인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승의 마인스.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볼게요. 네. 아스날 승의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두 번째 이제 EPL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정자 누수를 보면은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센터백 한 명이 결장이에요.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결장. 게다가 이제 그 외에 몇몇 주전 선수들도 결장 의심인 상황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지금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네, 좀 수비의 중심인 리산마랑 그리고 라파엘 바란 그리고 레시포드 등 지금 핵심 수비수 및 공격수가 결장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좀 이제 리산마랑 바란이 어느 정도 좀 부상 이슈가 있고, 게다가 지금 맥토미니도 어느 정도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맨유 입장에서는 핵심 그런 공격수 및 수비수 그리고 미드필더까지도 결장 의심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양팀 다 어느 정도 부상자가 많은 상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부상자라기보단 결장자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 직전 이제 세비야 상대로 유로파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대 0으로 이제 전반에 앞서다가 네, 후반에 뭐 이제 자책골 2골을 넣으면서 2대 2로 비겼죠. 물론 뭐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그 자책골 2골이 이제 수비하다가 먹힌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실수기보다는 약간 좀 수비 좀 의욕적으로 하다가 먹힌 거라 그렇게까지 크게 네, 신경은 네, 안 쓸게요. 아무래도 턴오버라고 그냥 보기가 가장 적합한 네,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일단 그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결과보다도 지금 바란이랑 이제 리산마까지 부상을 당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전력 손실도 꽤 큰 상황입니다, 맨유 입장에서. 하지만 지금 뭐 최근 노팅엄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맨유가 지금 상대 전적도 우세하긴 하지만, 지금 뭐 이제 맨유는 직전 뭐 홈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이제 주전들을 어느 정도 기용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분위기, 전력 손실까지 이런 좀 안 좋은 상태, 네, 안 좋은 상태가 그런 연달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배당 대비했을 때 원정 맨유를 현 상황에서 가기는 약간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만약에 승패 중에서 뭘 가라고 하면은
이제 맨유 쪽으로 만약에 윤두준 아나님 반갑습니다. 네. 맨유 쪽으로 이제 가긴 하겠지만 배당 대비했을 때 이거를 맨유 승을 가라 하면은 저는 이거는 못 가겠어요. 충분히 이거는 변수가 일어날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싸리 그냥 배당 대비했을 때 맨유를 갈 바에는 그냥 노팅엄 포레스트 한번 프랜스 역배 한번 좀 도전해보거나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잡아보는 경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벨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노팅엄 포레스트 이거는 프랜승의 무승부까지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EPL은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헤타페 대 이제 바르셀로나. 자, 일단은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최근 라인업과 비교할 때 헤타페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뭐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지금 뭐 크리스텐센이랑 그리고 루크 데용이 더용이 지금 결장의 상황이죠.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간단하게 봐보면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볼 어느 정도 점유를 하며 약간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헤타페 자체가 이렇게 볼 점유에 능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르셀로나의 템포에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뭐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격이나 침투가 어느 정도 헤타페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약간 헤타페가 그런 수비적인 측면에서 침투에 대한 수비나 측면 수비에 대해 어느 정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 루트들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바르셀로나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최근 뭐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면은 공격이 많이 무뎌진 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쉽사리 지금 뭐 대량 득점을 하거나 공격력이 폭발하는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제 득점이 안 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헤타페도 지금 템포가 느리고 바르셀로나도 템포가 솔직히 최근에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느린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지만 현재 뭐 여유롭게 리그 우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완전 지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축구하면서 좀 여유롭게 운영하면서 이번 경기에 좀 템포를 약간 좀 낮추면서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당연히 승패를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이기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거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이긴다고 해도 현재 공격력이랑 그리고 홈에서의 헤타페의 경기력을 고려해 봤을 때는 대승보다는 이제 배당 대비했을 때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충분히 무승부도 날만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많이 꼬이네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가져가는 경기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2.5 기준으로는 언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이제 알메리아의 경기. 자, 일단 최근 뭐 꼬마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5연승 중으로 지금 특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상태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제 일단은 뭐 이전에 예전에 저희가 알던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는 이제 계속 좋았는데 공격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고, 근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최근에는 공격 전개도 매끄럽게 잘 되고 그리고 득점력도 좀 폭발하다 보니까 공격에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뭐 알메리아도 분위기는 좋아요. 왜냐면은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최근 3경기 패가 없을 만큼 뭐 분위기가 좀 좋지만 홈에 비해 여전히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좋지 않으며,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가뜩이나 수비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원정에서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메리아의 수비가 이번에도 좀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경기 양상을 이제 간략하게 보면은 점유율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많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홈에서 볼 점유율 위주로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운영을 하면서 공격 전개를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볼 점유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잘 소화시키고 있어서 현재 좀 수비가 많이 취약한 알메리아가 좀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침투가 어느 정도 좋다 보니까 침투 수비가 약한 알메리아 입장에서는 함부로 라인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알메리아가 라인을 올릴 수 없게 되면은 이 경기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어느 정도 반코트 형식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네, 이겨야 되는 경기긴 해요. 승에 뭐 이거는 마인스까지도 한번 보는 게 네, 나을 것 같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바 볼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제 맞붙었을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혼자서 오바를 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알메리아도 이제 지금 득점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골 정도 만약에 넣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2.5 기준으로 오바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기는 끝이 났고, 그 다음 경기 이제 발렌시아 대 세비야 경기. 자,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정자 누수를 보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팀 내 공동 득점 1위인 지금 클루이베르트가 지금 결장이고, 그리고 주전 풀백 한 명 결장이죠. 네, 이런 상황. 그렇죠. 카바니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핵심 공격수인데 이제 그 선수가 이제 결장을 하게 된 상황.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근데 결장자가 좀 많이 있어요. 주전 풀백 2명, 그리고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 팀의 그런 전력전 누수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 맨유 원정에서 뛰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금 좀 네, 열세인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뭐 이제 카디스한테 이기고, 그리고 맨유한테 이제 비기면서 괜찮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세비야 원정은 불안한 경기력이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네, 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요 이제 상대 전적은 전적으로 세비야가 우세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 뭐 체력적 열세, 그리고 지금 주전 풀백들의 결장, 주전 풀백들의 결장으로 어느 정도 측면이 좀 허술해졌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원정 경기력 같은 거를 다 고려를 하면은 지금 쉽게 세비야 사이드를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게다가 지금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를 이겨야 좀 강등권 탈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무래도 좀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지금 현 상황에서 발렌시아 쪽 승 한번 도전해보거나, 안 그러면은 햄무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렌시아 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 네, 이 경기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니온 베를린 대 이제 보훔 경기. 자, 일단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는 우니온 베를린은 네,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보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만 결장이 상황. 자, 일단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정에서 2연패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 우니온 베를린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홈에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째 패가 없는 만큼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최근 또 페이스가 꺾인 보험이 우니온 베를린 홈에서 어느 정도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 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뭐 직전 이제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봤을 때 3대2로 좀 지면서 분위기가 한층 꺾인 상황. 아무래도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투트가 어느 정도 전방 압박을 하면서 계속 이제 턴오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전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보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 보험이 볼 점유율 자체가 낮은 팀이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이 어느 정도 점유율 우세를 가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롱볼을 통한 그런 역습, 그런 게 좀 많이 무섭죠, 이게. 그래서 그것만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어느 정도 조심을 한다고 하면은 무난히 경기 양상은 우니온 베를린 템포에 맞춰서 좀 우니온 베를린이 쉽게 승기를 가져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많이 분석 결과로 보면은 우니온 베를린 쪽 승을 보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그래도 한번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니온 베를린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경기 돌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자, 일단 뭐 최근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7연승을 하면서 기세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전 이제 유로파에서 이제 위니온과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승 흐름이 끊겼어. 연승 흐름이 끊긴 상황. 자, 일단 이제 이 직전 유로파에서 위니온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을 때 어느 정도 레버쿠젠이 위협적인 찬스는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유유스팅이 이제 기존에 비해서 별로 없던 게 좀 실망스러운 그런 포인트고, 그리고 결정지을 만한 그런 기회를 많이 날린 것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체력적으로 볼프스가 우세긴 하지만 현재 지금 홈에서 볼프스도 확실한 승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볼프스가 홈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지금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상성상 좀 레버쿠젠한테도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프스가. 왜냐하면은 뭐 이제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좀 오프사이드 트랩을 많이 쓰죠. 플레이를 하면서 좀 이제 침투에 대한 그런 수비가 많이 취약한데, 그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좀 침투가 어느 정도 많이 좋다 보니까 좀 이제 볼프스 입장에서는 쉽게 이제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상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볼프스 입장에서 레버쿠젠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맞네요. 수반트윈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반트윈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분석 끝나고 한 번에 아까 패키지 구매해주신 분들께 다 한 번에 전송해드릴게요. 100개 감사합니다. 일주일치 제가 이제 기록하고 이제 매일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지금 홈 기준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3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이게 4연무가 솔직히 많이 나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제 뭐 3연무까지는 어찌저찌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4연무까지는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승패가 갈린다고 보면은 결과를 좀 어느 정도 계속 내는 레버쿠젠이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홈 기준 이제 볼프스에 과연 4연무가 있을지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승패가 갈린다고 보면은 저는 그래도 레버쿠젠 톱승을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햄무 볼게요. 레버쿠젠 승에 고배당으로 하면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바님 다시 한번 10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리에 A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토리노 대 이제 살레르니타나. 자, 일단 이것도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토리노 같은 경우에 주전 센터백이 1명 결장이죠. 그리고 살레르는 주전 미드필더가 지금 2명 결장. 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을 많이 캐고 있어요. 오연물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뭐 굉장히 좀 많이 끈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질 경기도 이제 비기고, 이길 경기도 비기고, 모레도 지금 비기고 있는 살레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과연 6연무를 할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보면은 이제 토리노가 좀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레르 자체가 볼 점유율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토리노의 그런 기존 스타일대로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지금 토리노 같은 경우에 매 경기마다 지금 유효 슈팅 그리고 득점을 좀 만드는 기회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지금 공격력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자체는 뭐 토리노의 주도 하에 템포적으로는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것 같아서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자, 과연 이번에 또 살레르가 무승부를 캐서 6연무를 할지가 관건이 경기긴 한데, 저는 이번 경기는 이거 무승부 장줄 한번 끊어볼게요. 그냥 이런 타이밍에 솔직히 좀 무승부 장줄이 끊기는 경우도 종종 많기 때문에 승패가 이제 승패로 갈라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토리노 쪽 사이드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리노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모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토리노의 공격력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긴다고 해도 좀 1점 차 내에서의 그런 승리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5 기준은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리노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AS 로마 그리고 우디네세. 자, 이제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일단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악이에요. 핵심 공격수 2명이 지금 결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1명인 디발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직전 페에노르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지금 결장이 상.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로마가 공격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닌데 핵심 공격수 2명의 이탈로 인해서 더 공격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는 딱히 없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홈 페에노르트를 상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금 우디네세에 비해서 많이 열세인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핵심 공격수 2명을 잃었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 있어 전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언급한 바 있듯이 가뜩이나 약한 공격력이 더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이제 일단은 경기 자체를 봤을 때 홈에서 로마는 굉장히 좀 템포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느린 템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팀 다 지금 공수 전환이 어느 정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좀 역습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디발라와 아브라함이 그런 역습에 좀 주축이 됐는데 지금 그 두 일이 없다 보니까 더 좀 답답해진 상황. 그래서 여경기 같은 경우에도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득점 경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도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언급한 바 있듯이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 뭐 핵심 공격진 부상, 체력적 열세를 고려하면은 지금의 로마 홈에서의 로마 일반승 배당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
차라리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디네세가 충분히 반전을 일으켜도 뭐 할 말 없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우디네세 쪽 프랜생을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저득점 경기를 예상했으니까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그 로마랑 우디네세 경기까지 완료가 됐고, 자 이제 리강 경기 스트라스부르크 대 아작시오. 자 여기도 이제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스트라스부르크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다알로가 지금 결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중앙 그런 센터백도 한 명 지금 결장, 주전 센터백도 한 명 결장.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전 센터백 한 명, 그리고 풀백 한 명 결장. 네, 이 정도의 결장자 누수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뭐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는 5연패로 경기력 자체가 매우 안 좋아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최근 5경기 뭐 아작시오는 1득점으로 공격도 안 되고, 게다가 직전 홈에서 뭐 오세르한테 3대 0으로 지면서 수비도 많이 망가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뭐 이제 오세르한테 뭐 먹히기만 하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 공격 자체도 지금 전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세로보다 지금 더 빡센 홈에서의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 아작시오가 뭘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스트라스부르크가 전반적으로 유리한 경기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나 그런 거에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침투가 좋은 그런 스트라스부르크가 어느 정도 좀 경기를 리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스트라스부르크가 뭐 볼 점유도 주도권을 갖고, 공격 루트도 어느 정도 이제 아작시오보다는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경기는 아무래도 스트라스부르크 사이드가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스트라스부르크 승을 보고, 이거는 2.5 기준은 오버 볼게요. 네, 이게 오버가 좀 많이 역배긴 한데 충분히 지금 아작시오의 수비나 그런 걸 보면은 배당 대비했을 때는 오버도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스트라스부르크 승, 그리고 배당 대비했을 때는 한번 2.5 오버도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브레스트 대 니스.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지금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 지금 한 명 결장, 그리고 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핵심 공격수죠. 지금 니콜라스 페페가 결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건 뭐 니스도 이제 얼마 전에 유로파 컨퍼런스 때문에 이제 홈 바젤을 상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에서 경기를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동거리의 제약에 따른 그런 체력적이나 그리고 컨디션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열세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의 뭐 체력적 우세는 브레스트가 가지고 있고, 자 브레스트는 요즘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3경기 연속 패가 없고, 최근 이제 홈에서 뭐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뭐 대등하게 싸웠고, 네, 그것도 뭐 1대1로 끝날 수 있는 게 파리 생제르맹이 막판에 이제 역전골을 넣으면서 이제 아쉽게 진 경기고, 그리고 지금 툴루즈 상대로도 좀 승리를 하는 등 굉장히 홈에서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 빠지다가 이제 계속 하나 둘씩 다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재전력을 갖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체력적으로 열세고, 그리고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그런 니스 상대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니스도 최근에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브레스트 쪽이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브레스트 쪽 프랜승을 보고 2.5 기준으로 오버 볼게요.
일단 지금 니스의 그런 수비가 예전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2.5 기준 오버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스트 대 니스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오세르 대 낭트 경기. 자, 이것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는 딱히 없는 상황. 낭트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가 한 명 결장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위기 좋아요. 2연승 중으로 뭐 직전 아작시오 상대로 3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아작시오나 워낙 지금 수비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3골을 넣을 수 있다 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오세르의 뭐 공격력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자,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어느 정도 간단히 보면은 양 팀 다 좀 롱볼이랑 뭐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좀 진행하기 때문에 오세르 같은 경우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만들기는 많이 어려워한다. 왜냐하면은 확실한 그런 공격 루트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유효슈팅도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적은 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오세르보다는 낭트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세르에 그런 비해서 득점 기회를 더 잘 만들고, 그리고 낭트 같은 경우에 그런 득점 기회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잘 해결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오세르보다 낭트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세르가 더 믿음이 가요. 하지만 공격적인 측면은 낭트가 더 믿음이 가는 입장. 자, 물론 뭐 지금 뭐 수비도 지금 매우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지금 오세르 입장에서는 이 경기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오세르 쪽 사이드를 보려면은 승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지만 이제 승리가 필요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격력이 좀 어느 정도 뒷받쳐 줘야 좀 게임에서 이제 승리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제 오세르의 공격력이 좀 믿음직스럽지가 않으니까 좀 낭트 사이드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쵸. 결국엔 뭐 게임을 이기려면 뭐 수비도 수비인데 득점을 일단 좀 확실하게 넣는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오세르한테는 지금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낭트 쪽 프랜승을 보고 무승부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잡아보는 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낭트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마르세유 대 트루아 경기. 자, 트루아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최근 10경기 이상 승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물론 홈도 지금 그렇게 좋진 않지만 홈에 비해서 이제 원정에서 경기력은 최악인 상황. 그래서 약간 지금 트루아의 그런 원정 지표를 보면은 최근 뭐 원정 기준 5경기 2득점으로 공격력도 많이 지금 안 좋은 편이고, 게다가 지금 원정에서는 거의 뭐 멀티 실점을 많이 하는 등 실점도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는 마르세유가 지배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트루아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공격 루트가 그런 다양한 마르세유가 트루아 상대로 충분히 좀 득점을 할 것으로는 보여요. 하지만 약간 지금 꺼려지는 게 마르세유의 그런 최근 공격력이 좀 잠잠하다, 요거 하나가 조금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뭐 현재 트루아에 비하면은 마르세유가 지금 월등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마르세유가 트루아를 이겨야 지금 랑스랑 이제 2위 경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더 나아가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그런 1위 자리까지도 이제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홈이기도 하고 하니까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르세유가 지금 마르세유 입장에서 지금 골득실도 랑스랑 지금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뭐 최대한 지금 골을 넣어서 골 득실을 좀 늘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즌 후반기로 가다 보니까 슬슬 골 득실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는 뭐 승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골 득실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석 결과로 마르세유가 이길 것 같고, 이거는 핸디로는 마인스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3.5를 받았는데, 이거는 뭐 3.5가 역배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굳이 본다면 3.5 기준 오바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전부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이제 분석이 괜찮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안 그러면 별표 모양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